며느리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조금 오래되었거든. 그래서 새로 지을까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많이 비싸고 그러더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을 다시 짓는 거보다는 그냥 내부를 싹 다 뜯어 고쳐서 새 집처럼 만드는 게 이득일 거 같은데 어떻게 아는 사람 좀 있고 그러니?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어머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알려드리고 그러겠죠. 제가 알기로는 시댁집이 굉장히 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 맞아. 우리 집하고 얼마 전에 세입자 나가서 새롭게 리모델링 할 집이 또 있거든. 그래서 두 개를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 요즘 인테리어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많다고 해서 나이 먹고 나서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우리 며느리 인맥 좀 한번 찾아볼까 하기도 하고. 어머님도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케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1위를 달릴 만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주변에서도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뭐야? 사돈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1위를 달릴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자라면 나한테 소개시켜주면 굉장히 좋고 그러겠지. 잘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단가도 비싸고 그럴 거 아니야?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초보자들에 비해서 단가는 당연히 비싸고 그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죠. 이 작업들이 워낙 섬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서 지내라고? 설마 호텔이나 모텔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지내라는 건 아니겠지? 집 전체를 바꾸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길게는 반년 이상 걸리는 집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집도 크고 내부 공사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머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걸리실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희 아버지가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바닥이며 벽지며 화장실 공사도 다 제대로 하려고 해. 들어오고 나서 단 한 번도 공사를 안 한 상황이니까 그래. 지금 보면 완전 시골집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너희 아빠한테 빨리 물어봐줘라 며느라. 아직 저희 아버지가 시댁을 방문해서 측정해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확인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집 두 개를 하신다면 5천만 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작업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아빠가 다녀가셔서 실측해보시고 제대로 봐야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일 중으로 사돈이 우리 집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아빠가 시댁에 다녀가는데 사돈 오늘 집을 둘러서 봤는데 아랫집하고 같이 한다면 대략적으로 8천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디자인이며 아래 바닥재 바꾸고 화장실 다 바꾸고 하면 작업 기간이 더 길어지고 할 텐데 제가 최대한 잘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1,000만 원 정도는 깎아드릴게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도 1억 정도는 예상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오래되었고 크기도 커서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러고는 따로 없으시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집에 와서 진행 상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일정 조율만 아주 간단히 확인하시고 하면 될 듯합니다. 사돈이 저희 딸 아이 잘 봐줘서 항상 고맙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돈 며느리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제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덕분에 좋은 사람 소개받아서 집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었고 말이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약금 입금하고 중간 작업에서 잔금 입금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따지나요? 그냥 작업 다 마치고 받는 걸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서로 알만한 사람들이니 돈 가지고 그러지는 마시자고요. 그렇게 해주면 저야 고맙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그렇게 집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사돈 중간중간에 오셔서 잘 확인하셨겠지만 집 리모델링 마쳤고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반년 정도 작업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5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집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짐을 넣으려고 하던 참이네요. 저희 집이며 아랫집까지 다 깔끔하게 완료된 것 같아요. 사돈도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집 리모델링 하느라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거 먹으시고 푹 쉬세요. 그래야죠. 마무리되고 만족도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원래 돈을 중간중간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한 번에 받기로 했잖아요. 위아래 합쳐서 7천만 원이니까. 입금 부탁드립니다, 사돈. 에이, 갑자기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냥 해주겠다면서 그냥 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 와서 맛있는 밥 한 끼 하시고 회포 풀고 끝내는 방식으로 가자고요. 섭섭하게 7천만 원이라니 가족끼리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가족이니까 믿고 신뢰하니까 안 받은 거지. 사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힘들다고요. 빨리 7천만 원 보내세요. 재료값도 안 나와요, 지금. 재료값 어느 정도 나올까요? 내가 봤을 때 100만 원이면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인건비일 텐데 이건 그냥 밥값으로 때우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섭섭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소고기 구워줄 테니까 당장 여기로 넘어오세요. 지금 저랑 장난하는 겁니까? 자재비만 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리고 소고기로 때우시겠다고?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업계에서 몇 년을 일하고 굴러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참. 사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보면 되겠네. 작업할 때는 아무런 말 없다가 돈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대로 흘러가네 아주. 치사하게 그러시깁니까? 밥 맛있게 해줄 테니까 이걸로 끝내자니까. 사돈도 참 우리 며느리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라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요? 무료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나요? 이미 계약서며 통화 내용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법원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우리 딸하고 끝낼 생각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내 딸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아주 끝장을 보자고요. 집을 리모델링 받아놓고 돈을 내지 않던 시모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보고 그 집안과 이혼하라고 하였고 재산 분할을 두둑하게 뜯어내면서 3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저희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는 게 맞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역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부려먹을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악질들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내가 30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집에서 며느리를 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 말고도 더 많은 노력들 말이야. 에이 자기야, 그래도 나 정도면 직업도 빵빵하고 얼굴도 굉장히 반반한테 설마 어머님이 나를 거부하고 그러겠어? 나 밖에 나가면 번호도 자주 달라고 하고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 그냥 얼굴만 보고 바로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래. 당신 인상 좋은 거는 내가 이해하고 하겠는데 우리 엄마가 보는 관점은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지.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관을 많이 보셔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조금은 잘 살잖아. 집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 해올 거고 당신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 당연히 예단도 해와야 하는 거고 혼수도 그에 맞춰서 잘해오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너무 돈돈거리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불안하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면 피곤하고 그러잖아. 조금은 유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유연, 요즘 세상에 서로 좋아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가족 간의 관계와 이해가 필요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지. 돈 하나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눈치껏 행동하고 준비하는 거지. 우리 상견례도 마쳤고 내가 집 해오고 당신이 혼수하는 거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 해줬으면 좋겠어서 연락했어. 에이,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집 해오는데 나도 당연히 그에 걸맞는 혼수용품들을 준비해오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 그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조만간 당신한테 연락하고 그럴 거니까 핸드폰 울리면 잘 받고 연락 잘해서 우리 앞으로 잘 살아가 보도록 하자. 내가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연락이 정말 기다려지고 그러는데 잘 조율해서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3시간 후. 예비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잘 들었지? 아마 집 계약서도 받았을 텐데 그거 보면 대충 너희 집에서 어느 정도 해와야 하는지 감이 오지? 신혼집으로 계약한 집이 10억 정도 하니까 너희는 그에 걸맞는 혼수용품들을 해와야 할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를 계약했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남편 쪽이 돈이 훨씬 많아서 어느 정도 해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왔으면 좋겠어요? 예비 며느라, 너는 아직 사회성이 없는 거니 아니면 눈치가 하나도 없는 거니? 10억 정도 해왔으면 그에 맞는 혼수를 준비해야지. 요즘 혼수 끽해봤자 1억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너희 쪽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맞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며느라? 그렇기는 하는데 혼수 말고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시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대한 맞춰서 기분 나쁘지 않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며느라, 혼수는 1억 정도 처리하고 4억 정도는 최고급 승용차 세단으로 해와라. 국내 차로 가격이 맞지 않으면 해외 차로 해서 가격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너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딱 하면 가격을 어떻게 맞출지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 너는 그런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는 거야? 혼수 1억에 승용차를 4억짜리를 해오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거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싸고 좋은 물건들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신혼 초기고 앞으로 맞춰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혼수들은 사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입장에서나 사치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너가 외모적으로 보나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격이야. 그런데 결혼 전부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우리가 10억짜리를 해오는데 적어도 5억은 써야 맞는 거지. 참, 그리고 자동차 사는데 우리 아들 명의로 해줘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신혼집 해오시는 건 공동 명의로 해주나요? 또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 될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가 아니야? 결혼을 하더라도 수지타산에 맞아야 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래고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 너처럼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지금 이렇게 빡세게 말해놔야 나중에 일이 안 생기지. 그것보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계약서가 자세히 보니까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 계약서네요? 보증금 넣어놓고 월세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내라고요? 이거는 10억짜리 집이 아니잖아요. 순도둑 놈이시네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 우리도 보험을 들어둔 거지. 너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월세 계약서 보낸 거고 내가 말한 대로 혼수 보내면 우리는 그냥 전세로 계약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다 넘겨주고 그러겠어. 어차피 매매를 하던 전세를 하던 어머님 명의로 하잖아요. 그런데 혼수며 최고급 승용차는 남편 명의로 돌리라고요? 이걸 누굴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됐고요. 우리 가족한테 넘어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파혼 처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누구를 정말 바보로 아는 건지 왜 결혼을 못한지 알겠네요. 갑자기 파혼을 하겠다고? 예비 며느리 너도 정말 웃긴다. 10억짜리 집에서 신혼생활 하면서 그 정도 해오는 거 가지고 정말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말이야. 파혼하지 말고 기다려봐. 집 주인한테 이거를 전세로 돌리든 아니면 내가 직접 사오든 할 테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 그거 확인하면 너가 5억 원 어치 해오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냥 계약하는 그 집에서 그쪽끼리 사시면 됩니다. 저를 굳이 끼워 맞출 필요 없고요. 얼마나 저희 집안을 호구로 보면 그런 말들을 하는지 참. 어머님은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부를 달에 300만 원씩 주고 구해서 쓰세요.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고요. 당신 아들은 평생 결혼은 못할 거라고 보이네요.
뭐? 그러면 정말 파혼하겠다는 그 말이야? 아니다, 며느라. 나는 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준비 안 해도 된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만 해다오. 이러다가 평생 호래비로 살 수 있겠구나. 제발 부탁이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마음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려서 그쪽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죽어버렸거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얻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가족관계를 맺으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집안이 저는 10억이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월세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를 내봤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남이고 볼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파혼을 결정한 이 남자친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별 사실을 알린 채 그 남자를 차단해버렸습니다.